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4일 1183회 동물농장을 좀 리뷰를 해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루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 만세 다온이까지 다 출연한 코기 완전체. 네, 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제가 진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마등으로 지나가니까 저는 그게 더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썰로 풀어드릴까요. 같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제가 멈춰서 중간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추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시죠. 올 겨울 방송을 통해 그래 웰시코 기사 한 명. 전날 썰매 타다가 저희가 산이잖아요. 비탈길에서 썰매 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돌산이라서 돌뿌리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무릎을 빡! 썰매 타고 내려오다 그냥 이렇게 무릎을 빡! 근데 어떡해, 아픈 티를 내면 안 되잖아, 촬영 중이니까. 그래서 그때 악! 소리 한번 났다가 바로 머금고 그냥 촬영을 계속 했어요.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봤더니 무릎에 무슨 피떡이 막 이렇게 져 있어. 아, 그때 그 흉터 아직도 있을 텐데? 이거 보이려나? 이 흉터가 그때 흉터예요. 왜 해리포터도 아니고 무슨 아직까지 있어 그 흉터가. 하여튼 그랬던 기억들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저 영상에서 보시면 방충망이 아직은 멀쩡하죠. 네, 이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렸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얘가 자꾸 뛰쳐나오다가 방충망을 뚫고 나왔어. 아예 이거는 뜯지 마라. 진짜 힘들다. 어떻게 방충망을 뚫고 나오냐? 대단한 거야. 제발 창문 좀 그만 다녀라 이제. 사실 저렇게 PD님께서 별일 없었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게사료 먹방부터 루시랑 저기 텐트 치고 자다가 하필이면 그날 또 이상기후가 터졌던 그런 날이라서 5월인데 강원도에 눈 내리고 저는 폭우 맞고 아주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재생 목록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 선물이 사자들을 키워왔어요. 똑똑똑. 형님 동물농장 들어오신 보람 있었어. 우상이가 이제 산삼을 먹어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대요. 그런데 저거 진짜 쓰거든요? 근데 얘 표정 보면 이거 확대해주고 싶다. 표정 보면 참고 있어. 이거 근데 진짜 썼어요. 엄청 많이 썼어. 약효가 센 거지. 표정 관리한다. 근데 이거 진짜 써요. 하여튼 맛있게 먹고 우리 또 촬영 열심히 했었죠. 운동기가 망가졌나? 이 맞아요? 그래? 37도? 이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온도계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거를 이제 떼가지고 딱 봤는데 진짜 그냥 온도계 보니까 37도더라고요 37도면 무슨 여기 아프리카야. 너무 더웠어요 그날. 그래서 아마 다시 보기를 한 번 더 보시고 유심히 보시면 제 옷이 점점 젖어요. 촬영하면서 옷이 막 젖어. 너무 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루시네 게터파크. 저 게터파크 할 때 솔직히 내 머릿속 한 구석에는 응급실. 작년에 제가 이제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다가 보니까 열사병이 같이 와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안 되겠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안 돼, 이거 못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한 개. 그때 기억들이 진짜 엄청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 그때. 그래서 약간 이거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영상 보시면 그때는 제가 그 프레임이 있는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쉽게 만들려고 튜브형, 이렇게 겉에는 튜브로 돼 있어서 물만 채우면 이렇게 프레임이 올라오게 천이 올라오는 그런 설치가 아주 간편한 수영장을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물 채우려면 사실 이렇게 잠깐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 아실 텐데 이게 무슨 목욕탕 물도 아니고 저거 엄청 큰 거거든요. 저거 물을 채우려면 거의 하루 종일 받아야 돼. 물을 24시간은 받아야지 저렇게 물이 꽉 차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저기 이 풍선들 보이죠 지금? 네? 이따가 이 뒷장면에 나오는데 풍선 중에 반 이상이 없어. 왠지 알아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막 터져. 날씨가 막 너무 뜨거워서 막 풍선이 막 터져. 막 터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의 풍선이 없었다. 뒤에 가보시면 갈수록 알 거예요. 풍선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수영장을 설치할 때 이 바닥을 보시면 아마 조금씩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기울어졌죠 이쪽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수영장을 처음 설치해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바닥을 완전 평탄화 작업을 해놓고 쳐야 되는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주름이 지면 안 돼. 완전 뻣뻣하게. 그래야지 이 튜브가 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이제 PD님들 먼저 잠깐 들어가시고 이제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이상한 거야. 이 튜브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 생각대로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물이 확 쏟아진 거지 이쪽으로. 막 꽉꽉 넘쳐. 그래서 큰일 났다. 물 지금까지 받아놓은 건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뛰어나갔어 집안에서. 그래서 그걸 막 펴보겠다고 혼자 막 데드리프트를 저거를 내가 이거 데드리프트 뽑듯이 뽑으려 했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 일단은 물 좀 빠질 때까지 좀만 기다리다가 쭉 피고 다시 펼칠게요. 아 나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 지금. 좀만 쉬자. 이러다가 또 지난번처럼 또 그 상황 나온다. 내가 보기엔 몇 톤 될 것 같은데? 저거 막 들고 막 아주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혼자 저거 살리겠다고 막 PD님들 이미 가셨지. 나 이거 해야지. 안 그러면 촬영을 못하지.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살려야지. 튜브 살려야 돼. 막 팍팍 해가지고 하여튼 혼자 힘으로 저거를 주름을 쫙쫙 펴가지고 물을 받았더니 그나마 이렇게 올라온 거야 지금. 밸런스 보면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거였잖아요. 제가 피기 전에는 그냥 아예 이거였어. 물 그냥 막 부어. 그냥 막 콜콜콜 그냥 막 쏟아져 그냥 막. 아 그때 진짜 혼자 이거 어떡하나 바로 우상이한테 카톡.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어떻게든 하여튼 수습을 혼자 해봤습니다. 아 진짜 그때 손 아파 마디마디가 다 아프더라 진짜. 하여튼 수영장은 집에 설치하지 말고 가셔라. 내가 2번을 해보니까 극한 직업이야. 굉장히 힘들어. 진짜 내 몸을 갈아 넣어야 돼. 그나마 프레임이 아니었어서 이번엔 리건은 안 꽂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저 풍선들 다 없어진다니까? 자, 슬리피 형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원래는 어렸을 때 음악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 엄청 옛날 영상들 보면 이제 노래방 가서 혼자 놀고 막 그런 코인 노래방 가서 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 댓글 보시면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시네요, 뭐 랩도 잘하시네요 막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답글은 안 써놨었는데 왜냐면 나 혼자만의 비밀이랄까? 간직하고 있었는데 슬리피 형이 방송에서 바로 까발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원래 슬리피 형이랑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슬리피 형 뮤직비디오에도 제가 같이 나오게 됐고 그런 김에 겸사겸사 하여튼 슬리피 형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이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또 이제 슬리피 형이 강아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연예계 대표 애견. 그래서 이제 슬리피 형한테 헬프를 요청을 해서 슬리피 형이 오셨고 와가지고 촬영을 굉장히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저희 집 근처 사세요. 그래가지고 가까워가지고 10분 거리? 그래서 금방 오셨어요. 원래 이 친구가 그 랩하는 친구예요. 랩하게 생겼잖아요. 네, 랩하게 생겼대. 랩하게 생겼죠. 아 웃기다. 그래서 이 슬리피 형의 기분 탓이라는 뮤직비디오에 보면 제가 나와요. 저 때가 제가 23살인가 4살인가 24살쯤 될걸요 아마? 벌써 10년 전이에요. 거의 한 8년 9년 됐겠다. 거의 한 8년 정도 된 그런 날입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저 날이 기억이. 끝나고 감자탕 먹으러 갔던 날. 예, 접니다. 저예요. 이렇게 머리 싹 밀어가지고 포마드 발라서 이렇게 위에 머리만 이렇게 뒤로 넘기고 다녔었습니다 원래. 지금 아니야. 오히려 나이 먹으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저 머리. 여기 스크래치 딱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쫙 넘겨서 딱 깔끔하게 싹 밀어버리고 0mm야 0mm 심지어 여기 거의 1mm 1mm로 밀어요. 1mm, 2mm, 3mm 뭐 이런 식으로 밀어요. 삼묵 컷. 네 알죠 삼묵.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저한테 이 머리 보고 이랬어요. 요즘은 김정은 머리가 유행인가? 그때 당시에 막 김정은이 이슈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어르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머리를 따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름 한 8만원짜리 머리였던 것 같은데. 애들 산책시켜주라니까 왜? 저도 3녀석 이상 이렇게 산책을 시키진 않아요. 진짜 겁나 힘들거든요. 심지어 너무 힘들고 얘네들도 그 산책에 대한 만족을 아마 못할 거야. 서로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러니까. 슬리피 형 아마 지옥을 맛보고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이거 촬영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인가 형이랑 같이 농구했거든요. 농구하면서 제가 그랬죠. 형 다음에 형이 한번 왔어 도와줬으니까 다음번엔 제가 퓨리랑 릴리 가서 한번 도와드리겠다고. 근데 퓨리랑 릴리는 두 마리를 합쳐봐야 루시보다 가볍다. 네, 나한테는 아마 식은 죽 먹기일 것 같다 느낌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고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신 거 봤는데 대역죄인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려고 막 그런 말 하셨던데 아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옛날에 슬리피 형한테 그 얘기 했었는데 형 군대 프로그램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겁나 힘들어 이랬는데 아마 이거 비슷할 거예요. 진짜 비슷할 거야 아마. 뒤에 주시면 똥 아이고 못사 밟았어. 아이고. 이 장면 이게 사실 아침에다가 이제 또 SBS고 하니까 이제 편집이 많이 됐을 텐데 사실 이 장면 제 머릿속에 기억하기에는 슬리피 형이 야 이 신발 산지 이틀밖에 안 됐어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아닌가? 2번 신었다 했나? 하여튼 새 거랬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이 배변 봉투로 슬리피 형 신발 밑창에다가 긁어 형 똥은 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근데 그게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편집된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나 이 장면에서 너무 무서웠네 혼자. 제가 습관적으로 애들한테 뛰거나 할 때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게 교육이 돼가지고 뛰거든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가자 이런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슬리피 형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야 가자만 하지 마 가자만 하지 말래. 나 진짜 웃겨가지고. 자 이 장면 보시면 제가 이날을 위해서 슬리피 형한테 극한 체험을 시켜드리게 하고 싶어서 털을 일부러 좀 안 빗었어요 2주 동안. 그랬더니 애들이 딱 하필이면 또 그때 털갈이 시즌이 딱 맞춰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돼버리는 거지. 엄청 많이 빠지죠. 하여튼 이날 슬리피 형 아주 비염 걸렸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나중에 고기 한번 사드려야겠다. 진짜 너무 고생했어 이날. 요 체력은 약해도 자신의 민원심은 그리고 이 장면 제가 원래 사실 저 진짜 진심 펀치로 땡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 체감상 그리고 저 슬리피 형도 느꼈을 거예요. 체감상 엄청 빨랐어. 진짜 빨랐어.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좀 느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목적은 사실 저걸 엎으려 했는데 안 엎어지더라고. 아쉬웠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다. 시원했다 아주. 오 타조안에 속이 들어갔다. 그리고 타조알. 이 타조알을 그 방송 장면에는 안 나왔을 텐데 이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꺼내가지고 흰자리를 이렇게 부었는데 아니 타조알 진짜 뻥만 치고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후라이팬이 우리께 저기 28cm인가 30cm인가 29cm 하여튼 그 정도 큰 사이즈예요. 작은 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담았는데 이게 무슨 이만큼 두께로 담겨진 거예요. 붓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흰자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했는데 그거 아세요? 계란 흰자랑 타조알 흰자랑 익는 게 좀 다르게 익어져요. 양이 많아서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딱 익으면 계란 후라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탄력 있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타조알은 익으면서 좀 스크럼블? 약간 느낌이 진짜 오징어회처럼 돼요. 오징어회. 이 보면 이게 노른자예요. 내가 계란 후라이 느낌을 내려고 어떻게든 노른자는 따로 해서 이렇게 익혔어요. 근데 노른자만 저만해. 그리고 흰자도 자세히 보면 이 질감이 진짜 오징어회 이렇게 채 썰어놓은 것처럼 말캉말캉해. 뭐라 표현을 해야 되지? 약간 곤약. 곤약 같은 느낌이에요. 찰랑찰랑거린다는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계란 흰자는 하얗잖아요. 불투명해. 근데 얘는 약간 투명해. 그래서 곤약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계란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좀 버터를 넣은 계란 후라이 맛. 엄청 버터를 많이 넣은 계란 후라이 맛. 계란에 비하면 엄청 느끼한 맛.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우유를 많이 넣은 맛? 계란 후라이다가 좀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맛? 나중에 기회 되시면 타조알 하나씩 시켜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10명이 와도 질리도록 먹는다. 진짜로. 그리고 이 장면 이때 피디님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코기들 BGM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을 위한 노래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럼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장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을 한지 너무 작곡을 한지 벌써 몇 년이야? 6, 7년이 됐으니까 이 프로그램 툴 만지는 것도 다 까먹었거든요. 사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아는 작곡가 형한테 이제 전화를 했지. 형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가서 이제 그 형이랑 곡 작업하면서
뒤에서 마치 제가 조종하듯이 형 그거 반응만 올려줘요 빨리 올려줘요 하면 그 형이 이제 컨트롤 해주고 아이씨 너가 해! 이러는데 아니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까먹었는데 이러면 이제 형이 막 뭐라 하면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곡을 썼어요. 쓰고 이제 방송에는 이제 녹음본이 나간 거죠. 녹음했을 때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아 이것도 웃긴데 이 촬영한 날 가사를 진짜 바로 쓴 거예요. 10분 만에 빨리 해놓고 이제 방송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녹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작곡가 형이 또 이사를 가. 그러니까 녹음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냥 내 노트북으로 어떻게든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 채널 영상에 항상 나오는 그 백패킹 같이 가는 형 촬영 감독하는 형이 있어요. 야 너무 춥다. 살려줘. 그 형은 이제 가수들 라이브 하는 거 찍고 아니면 라이브 뭐 콘서트 아니면 이제 라이브 공연 아니면 라이브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찍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런 일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코더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그거를 형 한 번만 도와줘요 해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해서 또 이제 녹음을 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런 집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울려 소리가. 그래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 형한테 형 저 녹음할 데 없는데 아 이러더니 제 차에 가서 그거 꺼내놓고 노트북 옆에다 연결해놓고 마이크에다가 이제 제가 직접 거기서 녹음을 했죠. 이어폰을 끼고 차에서 완전 그 80년대 90년대 초반 갱스터 힙합 느낌으로다가 그 흔히 말하는 진짜 힙합 리얼 힙합 네 진짜 힙합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또 팝필터라는 게 있어요. 뭐 녹음실 녹음 영상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이크 앞에 이렇게 스타킹 같은 망으로 쓰여져 있어서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게 해주는 이렇게 스타킹 같이 생긴 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잖아. 그래서 또 하필이면 어떻게 있는 게 없잖아. 편의점 갔죠. 하필이면 거기 홍대거든요. 대학생들 막 이렇게 술 사고 있어. 그 와중에 제가 스타킹을 꺼내서 스타킹을 샀어요. 그 친구는 저 아마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야. 뭐 하는데 스타킹을 사고 있어 이러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어떻게 빨리 결제하고 난 나왔지. 나와서 이제 마이크에다가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스타킹 씌워가지고 이제 바람 소리 안 들어가게 해놓고 최대한 녹음을 어떻게든 했죠. 그래서 꾸역꾸역 해서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진짜 웃겼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슬리피 형의 그 저희 코기 체험기 종결이 됐고 그 와중에 그 PD님이 말씀하시길 아 너네 집은 제일 추울 때 오고 하필 제일 더울 때 오냐. 극한이에요 극한. 우리 집 극한이네. 지난번 나왔을 때도 진짜 그때 한파주의보 엄청 심해가지고 막 영하 17도 막 이렇게 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오실 때마다 아마 항상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남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이런 재미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PD님만 고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작가님들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뒤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소품 이런 거 준비도 해주시고 막 하니까 PD님 작가님들 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 너무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재미난 영상 동물농장에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도 꼭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오늘. 아주 그냥 깔깔거리면서 혼자 아침에 재밌게 봤네요. 다음 주 로시코기 패밀리의 행복찬.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야기인데 저희 무인도로 들어갑니다. 그 아마 우상시내 놀러 갔던 그 영상에서 그 우상씨가 했던 말, 제 인생에서 가장 머리에 남을 촬영은 루시코기 무인도다. 그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어 따로? 거제도 산 꼭대기에 승마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야생 사슴이 나온다고. 사슴이 진짜 형만 해요. 형보다 더 커. 형보다 더 커. 안 무서워? 그러니까 사람 보면 도망가죠. 근데 그건 세 발에 피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인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인도 편 잊을 수가 없을 거다 평생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진짜 재밌게 놀다 왔어요. 재밌고 즐겁고 아주 그냥 극한으로 찍다 왔지 우리는. 하여튼 다음 주에 굉장히 재미난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9시 반 8월 11일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PD님들, 작가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아침 본방사수 하시려고 일어나 주셨던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이제 루시코기 패밀리는 동물농장에서 오전 9시 반에 8월 11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